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여러 사건 사고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 판사 딸이 피해자여도 저리 판결할까라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심신미약으로 판결을 내렸을 때 그러한 반응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조두순 사건에서는 화학적 거세 기각이 왜 나왔냐며 네 손녀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라면서 판사를 거세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판사 가족이 당했어도 이렇게 판결 내렸을까 싶은 어이없는 판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의외로 실존하는 괘씸죄 사건입니다. 2021년 성폭행 누명 썼는데 징역 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 6개월이라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법원이 같은 사건에 이같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건 반성과 자백 여부였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 여성 상습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1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까지 내렸는데, 수사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은 없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과 검찰의 대충하는 수사로 한 가장을 1년 가까이 감옥살이 시켰으나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있다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그 딸은 경찰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대충 수사로 한 소녀의 얼굴도 모르는 아빠는 성폭행범 유명을 쓰고 1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했다며 결국 진범을 본인이 직접 잡아 무죄를 받았지만 경찰 검찰의 사과 한마디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증언에서 세 차례 성폭행 장소가 바뀌었고 범인 차량과 집도 다르게 지목했으며 과거 성폭행 무고 전력이 있고 성폭행 당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 알리바이를 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사에도 여성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몰아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기소당했던 아버지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오히려 진범은 반성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형을 받은 희대의 사건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신분증 위조에 대출을 했는데 피해자가 갚으라고 한 판결입니다. 2023년에 KBS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한 60대 남성이 노모 씨는 약 3년 전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은행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일부는 이미 빠져나갔고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까지 실행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녀들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대출 리스트에 본인이 떠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회사 등 세 곳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대출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엔 범인의 사진을 넣은 피해자 오씨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이용됐다고 합니다. 범인은 위조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본인 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금융회사에서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비대면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충분히 위조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보면 노량진동은 노령진동으로 만양로는 안양로로 잘못 적혀 있었다는데요. 그런데도 대출을 해준 금융사 세 곳 가운데 두 곳은 오씨에게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오씨는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선 승소를 했지만 두 곳 가운데 한 금융사는 항소까지 하였고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원금의 연체 이자까지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잡혔는데 범인은 재산도 없고 사기 몇 범이니까 그걸 청구를 못하니 선량한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집에 가압류를 행사를 해놨다고 하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이 금융사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원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다음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입니다. 2009년 7월 전남 순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부녀자 4명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다가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치명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피해자의 남편인 백씨와 그 딸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와이프이자 엄마를 두 사람이 공모해 살해했다는 극악무도한 결론을 내렸었는데, 경찰은 심지어 부녀가
가족과 근친 관계여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둘은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고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선 딸은 징역 20년, 아빠는 무기징역에 각 처한다는 어마어마한 중형이 내려졌고 3심에선 상고를 기각하며 2심에서의 판결이 확정되어 아빠와 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나 싶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나 당신이 혹하는 사이 등에서 해당 사건의 의문점을 다루기 시작하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폭로되었었는데요. 피의자의 자백 외에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그 자백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에 의해 재판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백씨 부녀의 진술이 확보되어 2023년 재심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 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이 나왔는데, 조사관은 청산가리의 생김새를 설명하지 못하는 딸 백씨에게 답변을 알려주고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고, 백씨는 네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정신 감정 결과 백씨는 지적 능력이 평균 이하 수준으로 판단되며 질문에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수사기관은 백씨 부녀 사이를 기망, 이간질의 조서를 꾸몄다고 강조했는데요. 아버지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조서에는 백씨가 조서를 열람했다는 서명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 2024년 초 광주 고등법원을 통해 재심이 진행되었고 올해 10월 28일 법원은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 수사를 했다고 판단,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여담으로 이 사건의 담당 검사인 강남석은 당신이 혹하는 이야기 취재에 따르면 불미스러운 일로 검사 옷을 벗었고 이후 변호사로 전직하였으나 2018년 2월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검찰에 청탁을 해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년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네요. 그리고 2009년엔 미궁 사건을 해결했다며 광주지검 정영도 수사관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기사에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다음은 신안로의 염전 사건입니다. 2014년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직업을 소개해준다며 약취 및 유괴하고 감금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시킨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섬의 주민들과 인근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범죄에 가담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2008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 채모 씨는 일자리를 찾다가 무허가 직업 소개업자 고모 씨를 만났고 그 직업 소개자는 3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채 씨를 외딴 섬의 염전으로 팔아넘겼다고 하는데요. 채 씨는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하는 와중에도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 건물 공사, 각종 잡일, 집안일을 하면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수년간 노예처럼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 씨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무 강목이나 쇠파이프로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선천적 시각장애 5급인 김모 씨는 2000년에 과도한 카드 빚을 지게 되자 가족들에게 짐을 안겨주기 싫어서 가출하고 10년간 집에 들어가지 않으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역시 무허가 직업 소개자를 만났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염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직업 소개자를 따라갔는데 김 씨는 같은 앞에 이야기한 홍 씨의 염전에 100만원의 가치로 팔아 넘겨졌으며 섬에 억류되어 채 씨와 같은 곳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둘은 함께 섬에서 빠져나오려고 세 차례나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매번 마을 주민들의 전화로 발각돼 도망치지 못했으며 매질을 당하고 홍 씨로부터 한 번만 더 도망을 친다면 칼침을 놓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약 5년여간 강제 노역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부와의 연락을 취할 수 없었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고 몰래 홍 씨의 집에서 종이와 펜을 훔친 다음에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감추어뒀다고 하는데요. 끝내 이발하러 다녀오는 길에 몰래 틈을 보아서 우체통에 편지를 붙였고 다행히 그 편지를 어머니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서울 구로 경찰서 경찰들이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서 다도해 지역에 잠입했으며 섬 곳곳을 탐문 수사하다가 겨우 김 씨와 최 씨를 구출했다는데요. 그렇게 서울 구로 경찰서는 인부들을 학대한 혐의로 염전주인 홍 씨와 무허가 직업 소개자 이 씨를 입건했는데 염전주 홍 씨는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는 중앙일보 기자의 전화 질문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주민은 가족들 생계도 꾸리기 힘든 염전 주인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걷어 먹여주고 돈도 주는데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결국 1심에서 업주 홍 씨는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직업소개서업자는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신안의 염전 업주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줄줄이 시작되었었는데요.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던 염전 업주들은 항소심서 잇따라 집행유예만 받았었는데 재판부는 대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2014년 구출되었던 63명의 염전 노예 중 40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로 염전으로 돌아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적 유착이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